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시킬 때마다 어딘가에서 달리고 있는 그 라이더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벽 빗길에 미끄러진 청년, 병원비 2,300만 원, 그리고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라는 냉정한 한 줄. 계약서의 문구와 현실의 삶이 충돌할 때 법원은 과연 어느 편에 설까요? 2023년 3월 14일 새벽 5시 23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봄비가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31살 김민준 씨는 그 시간에도 달리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짐칸에는 치킨 3인 박스, 10분 뒤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고객에게 발송된 상태였죠. 그 순간 물기 가득한 노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쓸리며 민준 씨는 어깨부터 아스팔트에 처박혔어요. 치킨 박스 3개가 빗속 도로 위에 흩어졌습니다. 통증이 극심했지만 그가 먼저 한 일은 119 신고가 아니었어요. 고객에게 사과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119를 불렀죠.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어깨 회전 근개 파열, 전치 8주. 수술대에 오르며 민준 씨는 생각했을 겁니다. 일하다 다쳤으니까 산재 처리가 되겠지. 민준 씨는 2년 전부터 배달 플랫폼 퀵고의 라이더로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 앱이 배정하는 주문을 받고 앱이 안내하는 경로로 달렸어요. 주문을 거부하면 취소율이 올라가고 취소율이 높아지면 좋은 배달이 배정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한 달 수입은 평균 320만 원,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을 빼고 나면 240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술비와 입원비로만 1,200만 원, 일 못하는 동안의 손실까지 합치면 2,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는 순간 퀵고 본사에서 날아온 답변은 이거였어요. 라이더님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분이시고 저희와는 용역 계약 관계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갑고 짧고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의 2,300만 원은 고스란히 본인 몫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개인 사업자라고 써 있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실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할까요? 법에서는 이걸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직원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거예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퇴직금,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그 모든 보호망 바깥에 놓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플랫폼 택시, 기사처럼 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전국에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건은 그 30만 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원고 민준 씨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그는 2년치 배달 기록을 전부 출력해서 법정에 가져갔습니다. 앱 화면 캡처 217장, 본사에서 온 경고 메시지 34건, 일방적으로 통보된 수수료 변경 공지 8건, 증거 자료만으로도 꽤 두꺼운 묶음이었죠. 그가 말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배달 경로는 앱이 지정했고 이탈하면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객 응대 멘트, 복장, 배달 완료 사진 촬영 방식까지 본사가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주문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으니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고 새벽과 저녁 피크 시간을 놓치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 사실상 정해진 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현실은 구속이었던 거죠.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12시간 동안 앱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업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반면 피고 퀴고 측의 논리도 나름 탄탄합니다. 민준 씨는 원하는 시간에 앱에 로그인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배달 플랫폼에 동시에 가입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독점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민준 씨 본인이 계약서에 개인 사업자라고 명시된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퀵고 측 변호인은 계약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개인 사업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주문을 중개할 뿐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셨을지 한 표를 던져보세요. 투표를 마치신 분께는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를 따랐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택했을까요? 잠깐 들어가서 투표하고 오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1월 17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우선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밝혔어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느냐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재판부는 세 가지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었는가? 형식적으로는 로그인 시간이 자유로웠지만 수입을 유지하려면 피크 시간대에 일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이걸 재판부는 경제적 압박에 의한 구속도 구속이라고 봤습니다. 둘째, 업무 수행 방식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배달 경로, 복장, 응대 멘트까지 앱이 지정한 건 단순한 업무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셋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가? 민준 씨의 수입은 배달 건수와 거리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계산됐습니다. 자신의 창의성이나 영업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죠. 이건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준 씨를 100% 전통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플랫폼 노동자 특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며 중간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재 보상의 필요성은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퀵고는 민준 씨에게 치료비 1,200만 원과 휴업 손해 1,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계약서에 개인 사업자라고 써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비슷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거든요. 둘째, 플랫폼 노동자라면 근무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세요. 앱 화면 캡처, 경고 메시지, 수수료 변경 공지 같은 것들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당신은 개인 사업자라고 말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거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공감이 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